네, 빠르게 바뀌는 야권 지형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불렀던 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보위에 참여했던 분, 역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야권이요. 자, 이러다가 이렇게 싸우지만 총선 때 딱 단일화할 것 같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결단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걸까요? 자, 일단 다양한 소식 놓고 있지만 첫 번째, 국보위와 이승만 국부론 논쟁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공적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정권에 참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이승만 국부론을 비판하셨으니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한 분으로서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한상진 공동준비위원장 이렇게 얘기했군요. 자, 김종인 교수, 김종인 선대본부장, 다른 정부,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 어떤 뜻입니까? 누구를 겨냥하는 겁니까? 네, 과거에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네. 전두환 정부 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요즘 뭐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많이 쓰이는데, 그때는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에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왜 참석했는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네. 공개적으로 밝혀다오. 나에게 이승만 국부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니, 그럼 당신은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당시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김종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과거에 대해서 떳떳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노태우 대통령 때 뭐 청와대 수석과 장관한 것, 직선제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국보위 참여한 것, 그리고 50 당시에 11대, 12대 비례대표를 국회의원 생활한 것, 이것을 좀 과거에 관련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국보위라는 거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네. 저때 사실은 그 겉으로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였어요. 네. 실제로는 상임위원회라는 걸 둬가지고 네.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네.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네. 그다음에 국가정보 그때 당시에는 안기부가 됐죠. 네. 안기부 서리가 네. 맡았기 때문에 네. 거의 초법적으로 권력을 네. 잡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인 위원장이 네.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이 결코 떳떳하지 못하다. 그리고 실제로 네. 당시에 제안을 받은 상당수 사람들이 네. 거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 참여해달라고 그랬을 때 네. 거기 거부한 사람이 많은데 본인은 참여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 국보위라는 것이 결국은 전두환 장군이 네. 대통령이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네. 제가 일사단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는데 네. 당시에 저녁식을 일사단에서 했는데 네. 제가 명백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네. 당시 경호경비 계획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경비 계획이었습니다. 아. 이미 상임위원장을 맡을 때 이미 대통령을 예정해 놓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 상의 단체였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김정인 위원장이 그렇게 네.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보위란 게 네. 결국 전두환 독재 정권의 네. 어떤 씨앗이거든요. 그걸 체제를 좀 완성해 줬기 때문에 네. 김종인 지금 전 의원이 경제 민주화 얘기하는데 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 민주화에 얼마나 공헌했냐 오히려 네. 해악을 끼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종인 전 의원이 과거에 떳떳하다 그러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는 그 반대되는 정권이라든가 여기는 안 나와야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두 정당이 있는 상황에 서로 막 공격이 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선 평가를 앞두고 여러 가지 총선 앞두고 전략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서로 공격하는 상황인데 이제 단일화 가능성도 뭐 서로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질 수 없는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자, 한상진 위원장이 일단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하는 데 나섰습니다만 사실은 한상진 위원장도 오늘 난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4.19 평가 관련된 것 때문인데요. 자, 유족들에게 또 당시 유공자로 평가된 분들한테 방문을 받았지만 또 비판을 좀 받았군요. 그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 4.19 혁명 유공자가 오늘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을 찾아서 어떻게 4.19 때 이분은 4.19 때 부상을 당해서 유공자로 이제 보훈 대상자로 뽑히는 분입니다. 6급 2항 보훈 대상자인 김모 씨, 74살인데 네. 이분이 창당에 와서 한상진은 위선자이자 기회주의자다. 네. 4.19 묘지 앞에서 사과해라. 내가 너를 존경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4.19 항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고 그런 역사적인 아픈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 칭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을 존경했었는데 그거 다 취소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굉장히 격앙된 반응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자, 각각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펴는 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만 반론 또는 반박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어쨌건 최근에 있었던 김종인 공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상진 위원장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역성을 드는 것은 정청래 의원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친일파를 건국의 공신으로 만들겠다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목표, 복심과 똑같은 말을 국민의당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상진 교수는 진보한 뉴라이트 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얘기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당신이야말로 야권을 대표할 수 없다. 이런 취재 공격인 거죠. 저는 이 문제를요. 네. 지금 한상진 위원장이나 네. 또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네. 결국은 자신의 어떤 전 일생에 있어서 네.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네. 전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의 문제가 돼서 네.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추앙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정권이 지금 그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네. 역사관을 한 정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야당의 그런 입장이라면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또 인정하고 그럼 당신 생각이다 그거는 네.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김정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기가 과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그러는데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네. 일정 부분은 비판받을 대목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런데 이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만 이제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아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공격의 날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상진 위원장을 공격한 아니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하다니 당신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 아닙니까? 야권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안철수 곁에 있으니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자, 정청래 의원의 이 공격 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날선 비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요, 1980년대 있었던 기사의 한 장면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 6명이 미국 대사관 관저에 난입했다. 이게 정청래 의원이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당시 상황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건국대 학생이었던 네, 여기 바로 이름이 정청래 학생 나오죠. 24살 건국대 산업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네. 정청래 대학생을 비롯해서 바로 6명이 바로 미 대사관을 진입을 해가지고 사제탄을 터트리면서 바로 이제 점거를 했었습니다. 네. 아주 이제 반미 시위를 많이 주도했던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미 나 그때 계셨던 그 대사를 만나서 훗날 사과는 했다. 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문이 말한 바는 이거거든요.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권의 핵심은 미국의 광주 사태 당시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미국이 적절한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반미 감정이 굉장히 휩싸였고 대사관 관저에 난입한 일을 주도했습니다만 그 광주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 밑에 있었던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이 지금 이해가 갔다고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나는 유보하기도 하고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은 끝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야권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곧 선대위 띄울 텐데 친노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친노 진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들리고 있습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공식적인 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이제 야당이 우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네. 공개적으로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든 지지든 네.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의 캐릭터상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에 있을 때도 본인이 정권을 휘둘러야 다 정권을 이임해야지 뭔가 해결이 되는데 그 공천을 둘러싸고 계속 가다가는 충돌이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걱정하는 시선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치열한 중원 싸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테러 방지법이나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그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기존의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런 성향을 계속 그 안철수 의원도 밝혀왔는데요. 네. 테러방지법이나 북한 인권법 같은 경우는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화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어떤 보수 진영까지 끌어안겠다 이런 의도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 이중되다 이런 공격을 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 예전부터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부터 해와서 안 의원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냈다. 어떻게 나를 새누리당 이중대로 몰 수 있냐라고 서운해하고 화를 냈던 대목이기도 하죠. 네. 자, 결국 이제 서로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오른쪽에 새누리당과 왼쪽에 더불어민주당을 놓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상대방 진영, 저희가 회색으로 표시한 이 진영에서 치열한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오늘 사이 했던 얘기 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절대 단일화 없다.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문재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예전에 한솥밥 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정치적 경쟁자가 돼서 반대쪽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양쪽에 있었던 그 공방을 여기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집권 세력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야권의 분열입니다. 우리 당과 호남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인식과 태도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참담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만든 겁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정권 교체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단결해야 합니다. 더더욱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무조건 뭉치면 산다는 식으로는 다 죽습니다. 야권 연대 프레임으로 지난 10년간 도대체 뭘 얻었습니까? 국민의당은 수구 지배 체제를 직접 무너뜨릴 것입니다. 네, 마치 짜맞춘 듯하게 아귀가 맞을 만큼 두 사람이 주고받는 공방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신규선 대기자께 좀 설명드릴게요. 자, 단일화 절대 하지 않겠다. 뭉치면 죽는다. 이건 좀 역설이네요. 고백하건대 네. 제가 최근에 했던 예상 중에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린 게 뭐냐면 네. 하나 맞은 거는 갈라질 것이다. 네. 근데 갈라지더라도 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네. 아마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네. 지금 요즘 안철수 의원이 하는 발언을 보면 절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하여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어느 시점까지 그런 저런 태도를 가질지,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저런 태도를 바꾸게 될 경우에 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저런 태도로 바꿀 경우에 자신이 한 말을 뒤집어야 되는 네. 그런 엄청난 부담을 갖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전망하기 어렵다. 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역시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어떤 그 박빙의 그런 경우가 될 경우에 새누리당한테 그냥 헌납하는 그런 네. 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런데요, 2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 이제 이 재작년 요맘때에는 그해 여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안철수 신당 체제에 출범했거든요. 아직 합당은 안 했습니다만 그때 절대 연대 없다 그랬는데 2달 뒤에 합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철수 의원의 지금 예. 저 말에 대해서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안철수 의원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네. 신빙성이 없는 게 바로 2014년 3월에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네. 만들 때 네. 그 얼마 전에 했던 말을 뒤집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면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 없다고 공천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뒤집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이 네. 앞으로 어떤 여론조사, 네. 그다음 민심의 흐름이 결국은 저 말을 갖다가 뒤집느냐 안 뒤집느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네. 만일에 민심 흐름이 도저히 이게 둘 다 그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네. 새누리당에 어부지를 주게 된다는 그런 여론이 팽배하면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네. 연대할지도 모르죠. 자, 천상규 차장. 그러면 어땠습니까? 2년 전에 절대 연대 없다고 했던 안철수 의원이 결국 몇 달 뒤에 합당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랬죠. 실망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안철수 의원이 뭐 사과를 했다거나 사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 뭐 설명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혹시 저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한참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네. 지난 주말부터 주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남에서의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어쨌든 오름세가 좀 꺾이는 모습, 그다음에 탈당파 의원들이 네. 계속 불어나고 있다가 최근에 주춤한 모습. 오늘 이윤석, 그 전남의 이윤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래 탈당을 얘기했다가 네. 잔류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호남의 여론이 살짝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대표 쪽으로도 조금 가는 쪽이 보이고요. 네. 또 탈당한 의원들이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 열 몇 명이 가 있는데 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뭐 물론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네. 모든 사람들을 탈당해서 건너왔다고 해서 네. 다 공천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탈당해서 갔는데 나 공천 못 받으면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불안감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철수 신당에 불었던 움직임이 지금은 잠깐 주춤합니다. 게다가 박영선 의원이나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거물급 인사에 대한 영입 작업도 지금 순탄치 않으면서 네. 신당이 첫 번째 고비를 맞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앞으로의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탈당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셨는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너 정치부 취재 그렇게 오래 해놓고서 아직도 정치를 모르냐?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 당선 가능성 때문에 당을 옮긴다는 것 그거 몰라서는 얘기하는데 계속 제가 드렸던 질문이 아니 어떻게 여론 때문에 당을 선택합니까? 자기의 철학은 둘째 내버려 놓고 자, 이런 얘기 계속 지적받습니다만 계속 같은 질문 드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 그리고 지지율의 영향을 많이 지키는 사람 결국 사람일 텐데 박영선 의원을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아있을지 안철수 신당으로 움직일지 지금부터 그 박영선 의원의 거취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책을 맡으셔야 되겠죠.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도 못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만한 자격이 있으시죠. 박영선 의원께 당에 서운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제1야당의 미래를 위해서 탈당하지 말고 함께 가자 간곡히 부탁을 했고 여기 박영선 의원이 조금 남아서 당을 조금 확실히 조금 안정시키고 박영선 의원이라면 별도로 쉽사리 행보할 뿐 아니다. 좀 더 제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 차장, 그러면요. 박영선 의원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역시 지지율이 관건입니까? 관건이겠죠. 관건이겠죠. 네. 아직까지도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남희 차장하고도 친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51대 49라도 어느 쪽에 더 무게추가 쏠려 있느냐고 물어봐도 영 대답을 안 하고 고민하고 있다. 다른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근데 네. 그 질문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피해가요. 그래서 정말 지금 박영선 의원이 끝까지 고심하고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안철수 의원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 오늘 국회에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 예전에 보냈던 문자를 보는 게 딱 걸렸는데 역시 이것도 의도적으로 걸렸다고 봐야 오늘 됩니다.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아침 회의에서 예전에 안철수 대표랑 한상진 교수한테 보냈던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바로 또 그 카메라 기자에게 딱 잡혔습니다. 박영선 의원에게 박영선 천정배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와서 특히 박영선 의원에게는 당대표 또 서울시장 공천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철수
의원에게 보낸 문자, 예전에 보낸 문자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 붙잡혔습니다. 자, 발신자는 문병호 의원, 수신자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한상진 교수. 두 분한테 같이 보내는 거죠. 당대표와 서울시장 공천 제안하면 좋겠다. 이거요. 이게 공개를 했다는 게 저희가 늘 의심하지만 일부러 찍힌 거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도 굳이 아침 회의 석상에서 그것도 오늘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문자를 왜 봤을까 이런 의심은 드는데요. 네. 좀 이런 의도를 내비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그 문병호 의원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예전에 보낸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다양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지지율, 당의 지지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조금 역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다 내놓고 완전히 백의종군하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물론 그 내용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진실성을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이승만 국부 논란들 안철수 신당 내에 어떤 불협화음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상승세,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도 상승세, 안철수 의원의 신당의 지지율은 좀 꺾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야권의 재편을 보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어떨까요? 착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좀 다른 데 있겠죠. 순위 확인하고 세 번째 뉴스 확인하겠습니다.